땅 장사의 폐단. 정치 자금의 조달. 정부는 채비지 판매에만 그치지 않았다. 더 큰 이득을 보기 위해서 청와대 비자금까지 사용했기 때문이다. 손정목 교수의 증언이다. 69년 서울의 한 도시계획과장이 강남의 땅을 사모으기 시작했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정치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이다. 때문에 서울시의 윤진우 과장은 개발계획 발표 이전부터 강남 토지를 매입하고 있었다. 당시 1억 원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일개 과장이 그런 거금을 가지고 다녔던 것이다. 이런 청와대의 땅투기 개입은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고위층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소문이었다. 청와대 경호실 중정의 직원들이 정보를 꿰차고 있었으니까. 이들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의 말들이 많았다. 개발 계획이 외부로 알려지기 이전에 정보를 아는 권력층들이 이미 헐값으로 수만 평, 수십만 평을 샀다는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졌다. 당시 현장에서 거래를 지켜봤던 부동산 업자들의 증언이다. 일반에게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땅을 사갔죠. 만약 어떤 개발이 시작되었다면 그 계획은 이미 3, 4년 전에 끝난 것이에요. 때문에 계획 단계 때부터 고위 계층들은 주변에 땅을 매입하던지 돈이 없으면 기업들에게 정보를 흘려서라도 땅을 사라고 했었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정치자금은 얼마였을까? 만약 강남 땅 900만 평 중 200만 평을 사들였다고 하면 평당 200원짜리 땅이 5천원으로 뛰었으니 그 차익은 약 100억 원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71년 대선으로 박정희가 사용했던 선거 자금은 총 700억 원으로 당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5%였고 이는 경부고속도로를 2번 닦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으니 모르긴 몰라도 강남 땅 장사로 엄청난 이득을 챙겼으리라 추측된다. 개발 이권을 통한 정치자금의 마련. 정치자금 마련은 땅 장사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개발 이권을 빌미로 기업가들에게 돈을 뜯기도 했었다. 69년 하반기 어느 날 김학렬 부총리가 재계 인사들을 소집했다. 이때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 등 5명의 건설사 회장들이 모였다. 상황은 마치 64년 대선 때 김영욱 중정부장이 재벌 회장들에게 정치자금을 뜯었을 때랑 흡사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삼선개헌 국민투표가 다가오는 71년 대선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공화당에서는 자금이 없어서 여간 애를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소 공사를 수주할 때마다 공화당의 정치자금을 상납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정치자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아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카드를 제시했다. 이번에 잠실섬을 매립하는 사업을 할까 하는데 잠실섬 남쪽을 육지와 연결하고 북쪽에 제방을 쌓으면 섬이 없어지는 대신에 엄청난 택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걸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건 엄청난 이권이었다. 그제야 회장들의 얼굴에는 화색이 감돌았다. 진작 그 이야기부터 할 것이지. 아마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자금을 은폐시킨 복부인의 등장. 71년 대선 이후 강남 땅 장사의 주역은 정권에서 민간으로 바통 터치가 이루어진다. 손정목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청와대에서 돈을 대주고 서울시 공무원이 하수인으로 토지를 매점하고 땅값이 빨리 올라라 깃발을 흔들었더니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던 것이다. 이때 복부인이라는 신조어도 나타나는데 덕분에 비난의 화살이 투기를 부추긴 정부가 아니라 아줌마의 탐욕으로 돌려짐으로써 정권의 정치자금 조달 비리는 가진 자들에 의한 투기로 은폐되고 말았다. 당시 복부인들이 활개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도 성장과 더불어 높은 인플레가 공존했기 때문이다. 특히 70년대 중후반에는 중동 특수로 인해 4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자금이 대량 유입되었고 한일협정이 8억 불, 월남 특수가 10억 불이었는데 중동 특수는 400억 불이었음. 고도 성장을 거듭한 결과 77년 1인당 GDP 1,000달러를 돌파했는가 하면 통화의 팽창으로 매년 20% 가까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전 시기보다 돈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그 엄청난 돈들이 부동산 투기로 몰빵되고 있었으니 상황이 어떻겠는가. 강남의 땅값은 10년 사이에 200배라는 경이적인 폭등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프가 선동적이다. 지가는 물가를 감안하면 전국은 3.7배, 강남은 50배 오른 게 맞다. 엄청난 인플레 때문에 사람들은 저축을 기피했던 반면에 부동산 투기에 더욱 몰입하게 됐던 거지. 프리미엄의 시대. 부동산 투기만큼 높은 수익과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던 투자도 없었던 시절. 은행의 이자율이 20%면 뭐해? 물가 상승률이 그 이상인데. 대신 부동산에 투자해보라는 강남 같은 동네는 1년에 70%씩 올라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경제성장에 쓰여야 할 값진 투자 재원들이 부동산이라는 투기 재원으로 허탕질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경제학자들은 박정희 때문에 경제가 발전했는가, 아니면 박정희였음에도 경제가 발전했는가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는. 당시 부동산 불패 신화는 부동산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했으니 아파트 분양권 현장에는 분양 딱지를 얻기 위한 엄청난 경쟁이 나타났다. 아파트를 실제로 사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분양권만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분양 딱지만 되팔아도 막대한 차익이 생겼기 때문이다. 추첨함에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복부인의 모습이다. 때문에 당시 아파트 분양권 현장은 아파트 현장 사무소가 개소도되기 전에 이미 100%가 분양이 되었는가 하면 아파트 현장이 착공된 시점에는 보통 3-4번씩 명의가 변경되는 게 일상 다반사였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77년 당시 9급 공무원의 월급이 6만원 했었는데 아파트 분양권 딱지 한 장의 프리미엄만 무려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호가했으니 하루아침에 공무원 연봉의 몇 배가 생기는 것이었다. 심지어 프리미엄이 분양가의 2배 정도라고 해서 프리미엄 시대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 그러했으니 아파트 분양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오전 10시에 선착순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이미 사람들은 이틀 전부터 모포를 둘러쓰고 텐트를 치고 줄을 서고 있었다. 그럼 뭐하러 열심히 일해? 너도 나도 분양 딱지나 얻으러 다니면 되는 거지? 하지만 세상은 냉엄했다. 그런 게임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분양 딱지를 살 수 있을 만한 재력이 있어야 했으니 말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법칙.
결국 부동산 투기는 특권층과 부유층들만의 전유물이었다. 부동산 업자의 증언이다. 당시 복부인들의 면면을 보면 죄다 가진 자들이었어요. 없는 사람은 감히 넘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기자의 증언이다. 당시는 금융 공급이 아주 제한적이었고 일반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힘들었다. 일부 세력가들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이들은 그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봤자 이자 부담보다는 투기 이득이 훨씬 더 크니까. 그런 틈바구니에서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투기의 행렬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고 평생 내 집 마련조차 힘든 가난한 자로 남게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70년대 우리 경제 구조는 빈부격차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부유층이 땅 투기로 재미를 보면 그만큼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밑으로 가라앉기 나름이지. 더 심각한 것은 변화된 국민의식에 있었다. 조명래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앞서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계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서울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렇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저렇게 돈을 벌어야 가장 옳구나라고 하는 보편적인 인식을 만들어내므로 우리 사회가 생산적이기보다는 투기적인 스타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이라고 달라졌을까?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이렇다. 너 꿈이 뭐니?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